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작년에 세제 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니까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전 영상의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저축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금을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 연금저축의 강력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을 넣으면 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그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바로 16.5%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의 두 가지 큰 축은 이 첫 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현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이 투자 결과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는 첫 번째인 이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혜택, 그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 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과세 이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매를 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손에 쥘 때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라는 건데요. 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80세 이후에 늦게 연금을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당장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냐. 우리가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 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 1,200만 원 이상부터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조정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연 1,200만 원이면 사실 월에 100만 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요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 원이라는 요 기준도 원래는 연에 600만 원이었던 게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 거고, 또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때 아까 이야기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원래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인 15.4%보다는 통상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에서 5.5%를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을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권부 시절부터 되게 많이 참고하는 블로그 중에 플레인 바닐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아는 블로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씩 20년간 넣었을 때 수익률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서 시뮬레이션한 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왜 연금저축이 조삼모사가 아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약간 복잡한 표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이 얼마가 나든 동일합니다. 운용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년 400만 원씩 20만 원을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전으로 9,718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저축에서 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인 292만 원이 과세 이연 효과. 즉 원래는 이만큼을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세금으로 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연금소득세율인 5.5%를 냈다고 치면 53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 원 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합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또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이게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연금저축에 돈을 부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손해냐? 그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서 얻은 이익, 즉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또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연금계좌에 똑같은 금액을 넣었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과세 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또 뭐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연금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어라 라고 하면 되지 하필 해외 주식형을 권하느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세금을 늦게 내는 것, 즉 과세 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애초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없으니까 요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로 뭐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와 ETF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니까요. 그렇다고 ETF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담고 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 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한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이 되는데요. 이런 상품은 연금 저축계좌에서는 담을 수 있지만 이 IRP에서는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이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증권사마다 또 거래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르니까요.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 앱이나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셨죠? 연금저축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결론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강력하다. 특히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해외 주식을 담고 싶지 않다, 혹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나는 연금 수령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하니까 연금저축은 살펴볼수록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